자, 2026 KBO 프로야구 지난 주말 개막 2연전을 시작으로 드디어 출발을 했습니다.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시범 경기 때부터 굉장한 열풍이었기 때문에 아마 개막전도 어마어마하게 뜨거울 것이다 했는데 10경기 다 매진이었어요. 참 뜨겁습니다. 네. 정말 뜨거웠고 뭐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현장을 다녀왔고 뭐 문학 현장을 다녀왔는데 정말 뭐 팬들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다는 걸 실감을 했고, 그냥 이제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취재진들이 이제 출근하는 시간이 이제 감독 브리핑 전에 한 경기 시작 3시간, 3시간 반 전에 네. 보통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통 팬분들이 많이 안 오세요. 그쵸. 근데 와, 이제 토요일 날 개막전에서 그 시간에 많은 팬들이 그 지하철에서 나오는 그 광경을 보고 그때부터 입장. 약간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 좀 유난히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신선한 충격, 좀 팬분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셨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지하철 나올 때부터 굉장히 좀 기대가 컸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개막 2연전 정구장 매진 기록이 나왔습니다. 기록을 좀 살펴드리면 2025년에 이제 21만 9,900명이 왔고, 그 다음에 2019년 21만 4,324명, 그 다음에 올해 이제 21만 1,756명.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토일 개최 기준으로 역대 개막전 2연전 최다 관중 3위 기록이 나온 거고요. 토일 개최 이 기준 개막 시리즈 이틀 연속 전 경기가 매진된 거는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가 2년 연속입니다. 그만큼 팬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올해 이제 개막전이 잠실, 문학, 대전, 대구, 창원 이렇게 이제 5개 구장에서 열렸는데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야구장을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네. 2시 경기잖아요. 지금은 일단 그 여름 되기 전까지는 3시간 전부터 왔다는 거는 와서 점심 드시는 건가 그러면은? 점심도 드시고 이제 뭐 줄도 서시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팬분들이 더 일찍 오셔서 기다리시는 모습들이 좀 자주 좀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유현상 기자 또래 여성 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젊은 팬들이 아무래도 많고, 그리고 또 가족 단위의 팬들도 굉장히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야구 팬분들이 뭐 WBC 시범 경기 통해서 정말 이 기대감이 커졌구나, 좀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좀 2연전 현장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 작년, 재작년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재작년도 다 1,000만 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해 이 정도면 제가 볼 땐 1,300만 그냥 넘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맥스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 나중에 한번 제대로 짚어볼 텐데. 근데 1,300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1,231만 네. 2,519명이었는데 네. 이게 수용 점유율, 좌석 점유율이 뭐 90%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계치에 거의 다다른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우천 취소도, 우천 뭐 비가 와서 좀 관중이 덜 차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다 있는 상태잖아요. 게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화하고 삼성이 그러니까 73경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그 71. 그죠, 경년이니까 이런 이제. 경기. 예, 그러니까 이 두 구단은 작년보다 무조건 관중 수가 줄어든다. 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거 1,300만 관중은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진 않다. 예. 그런데 분위기 봐서는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네. 아니 그게 쉽지 않은 게 네. 그 점유율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네. 지금 분위기만 보면은 이거 뭐 그냥 그런 분위기. 내내 맥스 찍겠네.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 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관심 속에서 치러진 2연전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일단 전체 결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롯데부터 하죠. 롯데부터 할까요? 일단 네. 토요일 경기부터 나오고 있네요. 네. 아니, 롯데를 제일 위로 놔야죠. 아닙니다. 롯데가 어디가 중간에 있다니.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어차피 뭐 이따가 시리즈별로 이제 좀 보긴 할 텐데 개막전 당일 결과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문학은 이제 제가 좀 갔었는데 문학 경기는 이제 7대6으로 SSG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좀 특이한 게 끝내기 폭투가 나왔어요. 네. 개막전 끝내기 폭투는 이제 1997년 이후 29년 만에 나온 기록이고 이따가 살펴드릴게요. 몇 년생이죠?
98년생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본. 예. 태어나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잠실에서는 KT, LG. KT가 정말 폭발했습니다. 네. 11대 7로 이겼고 롯데, 삼성. 굉장히 좀 즐거워한 이 이유가 있었죠. 예. 롯데가 6대 3으로 이겼고. 조금 끝에 후달리긴 했어요. 네. 그리고 창원에서는 두산 NC가 이제 네. 경기를 벌였는데 구창모 선수가 1052일 만에 선발승을 거두면서 NC가 6대 0 승리를 얻었고 역시나 뭐 제일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대전 경기 같아요. 네. 정말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강백호 선수가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한화가 10대 9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하면 네. 롯데 경기가 가장 먼저 주목이 갔습니다. 저는 일단 당연히 팬이니까요. 근데 반반이었거든요. 그 시범 경기의 페이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과연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제 하지만 또 이제 상대는 라팍의 삼성이고, 네, 요러다 보니 좀 했는데 오히려 경기 양상은 제 걱정과는 정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홈런 군단이 롯데였어요. 그러니까요. 삼성이 아니고. 네. 두 경기에서 7개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 인상적인 대목이 롯데가 지난해에는 홈런이 최하위고 네. 홈런 OPS가 하위권이었잖아요. 근데 홈런 7개. 그러니까 기사를 봤는데 1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시즌 홈런 100개를 못 넘긴 구단이 롯데예요. 네네. 지난 시즌에. 네. 근데 이번에 지금 개막 2연전부터 7개죠. 그렇죠. 벌써 7개를 네. 쳤죠. 경기에 네네네.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네. 아니 근데 이게요. 제가 시범 경기 때 평가를 이렇게 했잖아요. 네. 완벽했다. 네, 시범 경기 롯데가. 네. 근데 개막 2연전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거의 완벽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첫 번째 경기만 얘기했는데 두 번째 경기, 일요일 경기도 결과를 한번 만나보도록 이따가 하죠. 좀 자세히 한번 얘기를 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네, 일요일 경기 좀 전해드리면 SSG 참 무섭습니다. 기아를 11대 6으로 제압하고 개막 2연전을 다 쓸어 담았고요. 잠실에서는 뭐 김현수 더비라고 이제 불렸죠, 사실. 네. KT가 6대 5로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2연전을 다 쓸어 담았고 롯데의 기세 무서웠습니다. 6대 2로 삼성을 잡았고 창원만 1승 1패였어요. 첫 경기를 놓쳤던 두산이 경기 후반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9대 6으로 승리를 거뒀고 대전에서는 한화가 10대 4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아시아 쿼터 왕현청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그 두 경기 개막 2연전 예상했을 때 창원만 2승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1승 1패 역시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제가 토요일 날 다른 구장 돌려보면서 보다가 그 되게 특이점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하위권 5개 팀이 다 이기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중간 결과가 물론 나중에 이제 뒤집힌 경기들이 네. 있어가지는데 네.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정말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 한 경기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5경기. 네. 롯데와 삼성 일단은 가장 먼저 짚어볼 지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롯데가 의외로 타선이 폭발하고 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렇죠. 예. 근데 시범 경기 때부터 타격이 좋았잖아요. 타격 페이스가 그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투수 2명이 역시 좋아요. 예, 그 로드리게스, 비슬리 2명이 좀 유형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로드리게스는 진짜 구위형. 그러니까 하이 패스트볼을 잘 던지고 변하고 커브가 이제 괜찮은데 그 직구 비율이 좀 높은 유형이고 비슬리는 스위퍼가 좋더라고요. 네. 스위퍼가 막 그냥 살아있는 느낌. 네, 그러니까 사실 까다롭기는 비슬리가 더 까다로울 것 같아. 나중에. 스위퍼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이 그 로드리게스도 좋은데 네. 로드리게스는 조금 이렇게 투구수가 좀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유형이고 네. 비슬리가 더 좀 국내 타자들이 볼 때 더 까다로울 것 같은 좋더라고 둘 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범 경기 기간에 좀 폰세 와이스급이 될 거라고 했을 때 조금 의문부호가 든다라는 평가를 아마 여기서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뭐 지금 첫 경기만 보면 일단 합격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폰와급은 솔직히 그쵸. 뭐 아닐지언정. 네. 근데
괜찮다. 합격점이었다. 예. 합격점이었고 그리고 첫 등판이잖아요. 네, 시즌 네. 첫 등판이었던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저는 좀 타격이 조금 돋보인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올 시즌 리그 1호 홈런도 사실 이 대구 윤동희 선수가 주인공이 됐고 네. 그 다음에 뭐 레이에스 선수도 뭐 지금 두 경기 다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줬고 뭐 특히 손호영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롯데가 기대했던 요소들이 전부 다 나왔는데 지금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저희가 좀 리그 1호 기록을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2026 이번 시즌 1호 기록들입니다. 네, 1호 기록이고 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호 홈런의 주인공은 손호영 선수가 윤동희. 되었습니다. 윤동희. 네. 1호가 안타가 저희 손호영이고 네. 홈런이 윤동희 선수가 됐고 그리고 득점 타점도 역시나 이 손호영 윤동희 선수가 1호 주인공이 됐고 2루타와 3루타는 이제 다른 구장에서 나왔고 뭐 도루 기타 등등 뭐 기록들이 있고 1호 탈삼진은 또 대전 에르난데스 선수가 또 기록을 했고요. 뭐 실책은 뭐 양석환 선수 뭐 그리고 피치클락 위반 1호는 또 로드리게스 선수가 네. 또 이제 범했는데 뭐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롯데가 좀 2연전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고 제가 조금 놀랐던 거는 첫 경기 때 조금 경기 후반에 좀 위기가 사실 그렇죠. 있었잖아요. 거기서 야 신인 박정민 선수가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배포를 9회 말 1사 만루에서 네. 김영호 선수와 박세혁 선수를 상대로 삼진을 잡았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이 대구 2연전 중에 제일 압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날 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봤냐고. 나 박정민 선수 아버지랑 친하다 그러면서 아, 네. 뜬금없이 서울 출신이죠. 네. 장충 나왔나? 네, 그럴 거예요. 뜬금없이 저한테 박정민 아버지랑 친하다고. 네. 박정민은 못 만나게 해줘. 아버지 만나게 해줄 수 있다 말하면서. 장충고 이제 한일 장신대 이제 올해 2라운드 투수인데 네. 사실 김태형 감독이 굉장히 좀 일찍이 좀 눈여겨봤던 투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뭐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졌는데 지금 개막 두 경기 다 나왔잖아요. 네. 1과 3대 2이닝 무실점이니까 뭐 이 정도면 정말 기대 이상의 출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에서 그 신인왕 후보 얘기해 보라고 해서 제가 박정민 얘기했죠. 네. 근데 실제로 어땠어요? 일단은 가장 높게 평가할 거는 신인답지 않은 배포. 네, 네. 승부처에서 진짜 승부를 걸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저도 알겠는데 사실 제가 뭐 공을 보는 눈은 없잖아요. 구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걸 전문가가 좀 보였을 때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전문가같이 않고 직구 구위가 네. 좋아요. 그래서 삼성 타자들이 직구가 다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조금 자신 있게 던지는 이렇게 저는 투수가 중요한 게 자신 있게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공끝이 살아 들어가요. 근데 박정민은 그런 느낌. 예전에 손승락 느낌이 나요. 네, 그러니까 되게 조금 자신 있게 되게 좀 던진다. 네. 기대가 되는 투수입니다. 네. 개막전부터 150km를 찍었으니까 뭐 구속이 더 올라올 여지도 있고요. 충분히 희망적인 면을 많이 봤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타선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뭐 손호영 선수, 윤동희, 그리고 뭐 레이에스는 당연히 레이에스 했고 여러 선수들이 고른 활약, 또 노진혁. 어제 홈런. 예. 이 계륵 같던 노진혁이. 내가 진짜 노진혁, 유강남 얘기만 나오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예전에. 근데 올해는 좋아서 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좋아서 떨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좀 허리 빠지고 툭 친 게 넘어갔잖아요. 그 홈런이 네. 라이트에. 그리고 페이스가 좋더라고요. 타격 페이스가. 전반적으로 원래는 3루나 유격수를 봐야 될 선수인데 한동에 오기 전까지 일로 네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진혁 선수의 활약이 팀의 이제 조금 타격의 상승세를 좀 이끈 것 같아요. 여기에 저는 조금 덧붙이자면 1번 레이에스가 네. 저는 올해 롯데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 보통 우리가 좀 발빠른 주자들, 컨택 유형의 좀 타자들이 좀 많이 보는데 롯데는 어쩌면 좀 공격적인 좀 성향의 이 레이에스 선수를 좀 1번에 전진 배치를 시키면서 좀 앞쪽에서 좀 프레셔를 좀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이 좀 삼성 2연전에서 좀 잘 먹혔다고 봐야 되고 사실 레이에스 선수가 지난 2년간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정말 리그 정상급이에요. 근데 이 선수를 얘기할 때 항상 나왔던 게 홈런이 너무 적다. 연대 지금 뭐 2연전부터 뭐 홈런을 가동했으니까 네. 뭐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작년에도 레이에스를 교체해야 되냐 마냐 뭐 그런 논란이 있을 때도 이게 논란거리냐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에 비하면 아니 이건 뭐 아니 레이에스만한 그 야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죠. 네. 니들이 그럴 때냐? 레이에스 가면 누가 올 건데? 아 그러니까 더 좋은 선수를 찾을 수 네. 있냐 이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웨인 원투 펀치 로드리게스와 비슬리. 일단은 아까 비슬리는 말씀하셨다시피 스위퍼가 어마어마했다. 로드리게스도 되게 잘했는데 볼넷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카트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점점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좀 적응하는 기간이. 부위가 좋아요. 예. 둘 다 이제 156, 155를 최고속 찍었는데 직구에 보통 이제 야구에서 쓰는 표현이 다마라고 하는데 네. 직구 다마는 로드리게스 더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패스트볼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ABS에 맞는 유형 같은 느낌? 네, 그렇게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롯데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삼성이 사실은 좀 의외였습니다. 무기력했죠. 예. 무기력했어요. 네. 그 팀 타율도 굉장히 낮았고, 네. 예 그리고 많이 얻어 맞았고 무엇보다도 타선이 살아나지 약간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뭐 최용호 선수가 오면서 사실 그 시너지 효과가 나야 삼성이 올해 좀 대권 도전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 2연전만 놓고 보면은 구자욱, 디아즈, 김영웅 지금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편이었거든요. 특히 김영웅 선수의 경우에는 9타수 무안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김영호 선수의 부진이 조금 네. 제일 좀 뼈아팠다고 보고 최용호 선수가 온 거 역시 최용호가 왔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으나 뭔가 거기서 나오는 그런 좀 효과는 좀 미미했다.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시작이 삼성 아까 그때 저희가 그 순위 예측할 때 어느 분께서 그랬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원태인 빠지니까 네. 초반이 조금 잘 버텨야 되는 그런 측면 네. 얘기했을 것 같아요. 후라도도 그랬고 트런트도 그랬고 좀 네. 생각보다는 무기력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선발은 차라리 괜찮았어요. 둘 다 뭐 6이닝은 네,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6이닝 뭐 3실점 실점을 했을지언정. 실점을 네. 했는데 타격이 이제 안 터진 거죠.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그만큼 롯데 투수가 좋아서 그 타격이 안 터질 수도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그 외국인 투수 2명이 좋았고. 그냥 삼성이 못한 거 아닐까? 아니 근데 나는 롯데를 자꾸 높게 평가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 되게.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희망회로가 네. 어쨌든 예. 근데 삼성 타격이 시범 경기 때도 그렇게 페이스는 좋지 그쵸,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삼성 타격이 페이스가 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나중에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비해서 롯데의 페이스는 좀 일찍 올라온 편이기 네. 때문에 지금 흐름이 네. 이어지고 있다. 예. 결국 또 길게 봐야 되겠군요. 이게 나중에 또 언제 또 이게 분명히 이제 곡선이 있을 테니까 위아래로 가는 업앤다운이 있을 테니까 결국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일단은 지금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중 3연전도 화이팅. 근데 사실 삼성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네. 삼성이 성적을 내려면 결국에 공격에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따가 저희가 뭐 공인구 얘기도 하고 뭐 하겠지만 올해는 공격력에서 밀리면은 뭐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즌이에요. 근데 삼성이 그런 장점들을 발휘를 못한다? 이거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기 이번엔 잠실로 떠나보도록 하죠. 잠실도 우승 후보 LG가 2연패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이번 시즌 주목받고 있는 KT가 두 경기 모두 잡아냈어요. 저는 그냥 딱 두 경기 놓고 그냥 딱 드는 생각이 네. KT 타선의 짜임새가 정말 좋다. 생각보다 좋다. 그리고 뭐 이강철 감독이 주목을 했던 뭐 신인 이강민 선수라든지 그리고 베테랑 허경민 선수라든지 이 중간중간에 이 신구조화가 정말 잘 이루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KT가 사실 선발만 놓고 보면은 싸우어 선수나 소영준 선수나 그렇게 기대만큼의 피칭은 아니었다. 하지만 뒤에서 박영현 선수가 역시 참 듬직한 이 마무리로서의 모습을 네. 보여줬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반면에 LG로서는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사실 치리노스 임창규가 나왔는데 2연패. 이건 조금 생각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치리노스 선수의 경우에는 1이닝만 던지고 좀 허리가 안 좋아서 내려갔었는데 오늘 다행히 이제 MRI 검진 결과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첫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LG는 좀 걱정을 안고 좀 시작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점수만 보면 꽤나 치열한 난타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승부는 애초에 예전역에 기울었었거든요. 네네. LG니까 저 정도 점수를 만들어낸 거지 사실상 6실점 1이닝 하면서 이거는 LG한테 꽤 먹구름 아닌가요?
시리노스가 그렇죠. 지금 손주영도 이게 한 달 이상 공백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시리노스가 이제 개막전에 1이닝 때 보여준 투구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게다가 두 번째 경기에서도 임창규도 구위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베스트는 확실히 아니었던. 뭐 140이 나올까 말까 한 직구인데 원래도 뭐 공빠른 투수는 아니지만 구위가 작년 비해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선발에 대한 불안감이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날 경기 6대5 경기 이 경기는 어땠나요? 이 경기도 사실 그 이제 임창규 선수가 나온 경기였고 KT는 소영준 선수가 네. 나온 경기였는데 사실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KT가 초반에 3점을 내고 시작을 했지만 LG가 역시나 정말 좀 집중력을 발휘하면 승부를 한번 뒤집었는데 막판에 또 이게 경기가 좀 반전이 있었어요. 특히 6회 초였죠. 허경민 선수의 투런 홈런이 나오면서 이제 5대5 균형이 맞춰졌고 9회 초에 이제 또 김현수 선수의 타점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이제 타구가 떨어지긴 했는데 1루자가 2루에서 아웃이 되면서 안타가 아니라 이제 좌익수 앞땅볼로 이제 둔갑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결승 타점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영현 선수가 이 연투를 소화하는데 정말 끄떡없이 네. 해줬고 뭐 이강철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박영현 선수가 또 본인이 좀 원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되기를 원했다. 예. 그래서 박영현 선수가 좀 어쨌든 좀 부담을 좀 안고 좀 개막 2연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2연전에서의 퍼포먼스 정말 박영현다운 퍼포먼스였다. 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현수 선수가 이적 후에 김현수 더비라고 불렸으니까 이적 후에 어떤 활약을 펼칠까 싶었는데 확실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기이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냥 액면만 놓고 보면 9타수 1안타예요. 네. 1할 1푼 1, 2밖에는 못 쳤는데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일요일 날그 9회 좌익수 앞땅볼. 예. 자전 안타인데 1루자 최원준 선수가 완전 보네드 플레이였거든요. 네. 그것도 안타가 이제 그 아웃으로 둔갑했고 타구질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그 타율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타격 페이스가 좋았는데 그게 뭐 정면에 가거나 뭐 수비 시프트에 걸리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 김현수 선수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현수, 안현민 2번, 3번 나오니까 확실히 상대팀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정세영 기자였나요? 이제 그 KT 이강철 감독하고 인터뷰를 했었을 때 원래 KT가 사실 슬로우 스타터로 유명한 팀이잖아요. 근데 이번 올 시즌은 초반 8경기가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일단 그 스타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2승 했으니까 당연히. 네. 그리고 화수목이 이제 하나랑 이제 대전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지금 유일하게 2승 팀끼리 붙는 거예요. 네, 그 경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서 뭔가 흐름을 이어가면 확실히 좀 치고 나가는 그 원동력이 생기는 그렇죠.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뭐 힐리어드 선수의 경우에 뭐 어제 경기에서는 좀 침묵하긴 했지만 첫 경기에서 치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좀 인상을 받았고 허경민 선수가 정말 2연전 내내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연전 다 통틀어서 정구장 다 통틀어서 보면은 제일 돋보였던 선수는 허경민 선수다. 예, 7할 오프닝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타율이. 네. 8타수 6안타였으니까 허경민 선수가 이 KT 2연승을 이끌었다. 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대전입니다. 키움 대 한화. 저는 키움이 1승 1패할 줄 알았거든요. 1승 1패를 했어야죠. 네. 첫 그죠, 경기 했어야- 때 네. 했어야 될 경기인데 사실 이제 연장 11회 때 강재민 선수가 공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근데 더 이상 바꿀 투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사실 점수를 좀 더 냈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그 11회 말에 그 아시아컵도 카나코보 유토가 나왔잖아요. 근데 카나코보 유토가 시범 때 좋았거든요. 근데 개막전에서는 또 공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상당히 충격적인 패배였죠. 그러니까 첫 경기에서 키움이 내준 4-4-5가 12개예요. 이거는 조금 네. 투수들이 좀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뭘 생각을 합니까?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반성을 해야지. 이날 피안타가 16개, 네. 4-4-5가 12개니까 그냥 투수들이 사실 경기를 내준 거예요. 그거 치고는 참 점수 안 준 거야. 진짜 그거 치고는. 그러니까 키움 타선도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까지 좀 쥐어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막판에 이제 투수들이 못 버티니까. 근데 찬스가 많았어요. 키움한테. 그렇죠. 키움도 많았죠. 네, 네. 찬스가 많았는데 타격이 조금 약해요. 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그 볼넷을 12개를 키움이 얻었고요. 네. 그러니까 한화가 이제 12개를 내준 거죠. 예. 그러니까 12개 안타 12개 사사구를 얻었는데 네. 9점에 그친 거고
반대로 이제 하나는 이날 16개의 안타와 4개의 사사구를 얻고 10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마운드가 조금 흔들렸는데 키움이 비교적 점수를 못 낸 거고, 반면에 하나는 좀 마지막에 집중력을 발휘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아, 있겠네요. 그럼 설명이 더 많네. 진짜 키움이 공격을 못한 거네. 예. 그렇게 많이 찬스가 기회였는데. 많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1차전 때 봤을 때 하나 투수들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근데 그걸 찬스를 못 살린 이제 경우였죠. 하지만 끝내기 안타로 이적생 강백호가 또 진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강백호 지난 시즌 활약을 보면은 그 돈을 주고 데려온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경기부터 이름 석자는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킨 것 같아요. 하나의 강백호. 그리고 어제까지 예. 딱 이 2연전만 놓고 보면 왜 강백호를 데려왔나 하고 이제 이미 충분히 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사실 뭐 하나가 어쨌든 뭐 강백호 선수도 강백호 선수지만 페라자 선수한테도 좀 관심이 굉장히 좀 컸는데, 기대가 컸는데 페라자 선수가 2경기 동안 6안타를 쳤으니까 저는 뭐 페라자 선수 강백호 선수의 이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개막 2연전부터 드러났다. 네. 그리고 안타 수만 봐도 하나가 첫날 16개, 그 다음에 어제 15개, 이틀 동안 31개를 친 거니까 뭐 이것만 봐도 성공이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팀 분위기, 팀 스타일이 바뀐 게 맞나 싶었거든요. 맞네요. 물론 상대는 네. 키움이었습니다만. 네, 네. 예. 그렇죠. 근데 아니,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 경기는 그 9회 끝날 때까지 좀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닭공야구를 하는 팀이고 불펜이 조금 약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에 좀 재밌을 것 같다. 어찌됐든 간에. 예. 무조건 다득점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이틀 동안 20점 냈잖아요. 그쵸. 또 예. 10점씩. 그러니까. 네. 20점 내고 31안타 치고. 예.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올 시즌 전부터 계속 공격 쪽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잘 나오고 있다. 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 외인들은 어땠는지 아시아 쿼터 포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왕앤청 선수는 승리를 거뒀고, 자, 그리고 키움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에 아시아 쿼터 유토 선수가 흔들리면서 경기를 내줬고, 개막전에서. 네, 개막전에서. 네. 네, 다른 선수들은 어땠나요? 사실 KT의 스키모토도 나왔었는데 1차전 때 좀 부진했죠. 사실 10억 때 좋았거든요. 근데 그 개막전은 좀 부진했고, 저기 삼성의 미야지우라 나와서 좀 부진했고, 네. 근데 시범 경기보단 나았었어요. 오. 시범 경기보단 나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뭐 좋지는 않았고. 빠른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근데 시범 경기보단 나았어요. 시범 경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로 롯데 아커는 그닥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뭐 아직 예, 좀 더 봐야 된다. 예, 두 예. 경기를 나왔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범 경기보단 나았어요. 이제 그 롯데 그 쿄야마. 네, 쿄야마도 시범 경기보다 나았고, 카나크보 유토는 시범 경기보다 못했고, 네. 또 누가 나왔죠? 왕앤청 선수 어제. 왕앤청은 네. 뭐 2차전 때 승리 투수 됐고. 네. 왕앤청 선수 잠깐 좀 언급을 하면 5와 3분의 1이닝 동안 4피안타 2사사고 5탈삼진 3실점을 기록을 해서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은 하진 못했는데 어쨌든 좀 지원을 받아서 승리 투수가 됐고, 좀 어제 경기 끝나고 좀 화제가 된 게 왕앤청 선수가 눈물을 흘려서 경기 끝나고 오. 가족들을 좀 보자마자 좀 눈물이 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2군 경기는 계속 이제 프로에서 좀 네. 했지만 1군 프로 경기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아마 그런 감정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좀 이야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왕앤청 선수의 이 눈물을 두고 대만 현지에서도 좀 집중 조명할 정도로 어제 좀 내내 좀 관심이 뜨거웠어요. 승리 투수가 됐어요. 저는 이제 울었다는 얘기 듣고서 그 짧은 새에 서러웠을 리는 없고, 예. 감격적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네. 예, 아마 감동적인 눈물이었구나. 뭐 더아웃에서 가족들을 보니까. 네. 더아웃이라는 관중석에 가족 있는 네, 걸 보고. 그런 좀 감정들이 좀 네.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 눈물은 언제 이게 할 거냐라고 좀 취재진한테 질문을 받았더니 다음 눈물은 한국 시리즈 때 흘리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대로 키움은 뭐 시즌 전 예측대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공격력에서는 저는 좀 희망이 보이기도 했고, 젊은 선수도 뭐 최재형 선수라든지 좀 그래서 타격 능력이 좀 괜찮은 선수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결국에는 마운드와 수비. 특히 수비에서
뭐 좀 한 명을 이렇게 딱 꼬집어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준서 선수가 조금은 유격수 수비에서 좀 불안한 모습들이 좀 보여서 키움이 이 부분을 조금 이 남은 시즌 동안 좀 어떻게 좀 풀어갈지 좀 그 부분이 시범 경기 때는 좋았는데 네, 어제 그제는 좀 사실 조금 좀 부진했죠. 네, 그리고 불펜도 지금 뭐 오석주 선수라든지 좀 몇몇 선수들이 조금 부담이 좀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키움이 지금 이제 김유나 선수 빠졌고요, 조영건 선수 빠졌고 이러다 보니까 좀 남은 투수들의 부담이 좀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키움이 좀 큰 과제가 됐고, 안우진 선수의 경우에는 지금 선수단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고 시즌을 준비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스케줄이 나오는 건 한 4월 초쯤 이제 나올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좀 언제 이 선수가 나온다 이거는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문학에서는 기아와 SSG의 2연전이 있었고 이 경기도 역시 SSG가 2연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6대7, 6대11. 할레이가 이 경기는 유준상 더비잖아요. 그쵸. 네, 기아하고 SS 담당. 둘 다 담당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제가 현장에서 두 경기를 다 봤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좀 제가 좀 이제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첫 경기의 경우에는 화이트와 네일 1선발의 매치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누가 이겨도 사실 이상하지 않았는데 경기 중반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이 네일 선수를 앞세운 기아가 확실히 좀 유리하게 끌고 가는 분위기였거든요. 특히 기아가 지금 타순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2번 카스트로, 3번 김도영, 4번 나성범, 5번 김선빈 이 타순을 고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특히 카스트로 선수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좀 굉장히 좀 타격에서 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아가 왜 위즈덤과 재계약을 안 했나 네. 라는 걸 좀 보여줬던 경기 같고 그래서 경기 중반까지 흐름은 기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네일 선수가 내려가고 나서 김범수 선수가 올라오고 나서 좀 크게 흔들렸거든요. 여기서 SSG가 7회 말에 3점을 냅니다. 그러면서 3대5까지 추격을 하고 기아가 이제 9회 초에 한 점을 뽑았습니다. 6대3. 그러니까 사실 3점 차면 그렇죠. 9회. 쉽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 네. 마련이에요. 그리고 상대팀이 마무리가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정혜영 선수가 나오고 나서 또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정혜영 선수가 좀 문학 그리고 SSG를 상대로 좀 안 좋은 기억들 기록상으로도 봤을 때 좀 수치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 경기에서 좀 드러났고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좀 위기를 자초한 이후에 1사 2, 3루에서 오태곤 선수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으면서 6대5까지 쫓기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기아에서는 좀 조상우 선수를 좀 급하게 올려서 위기를 좀 막아보고자 했지만 조상우 선수도 올라와서 에레디아 선수한테 1타점 적시타를 맞으면서 6대6 동점을 허용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만루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끝내기 폭투 개막전 끝내기 폭투가 나온 게 1997년 이 롯데 손민환 당시 상대팀은 해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29년 만에 나온 기록이니까 기아로서는 말 그대로 정말 좀 충격적인 패배였다. 네. 개막전은 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드시 활약을 해줘야 하는 만약에 기아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늘 김도영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 이제 기아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지만 이게 결국 아무리 점수를 내도 지킬 만한 불펜이 활약을 해줘야만 기아가 사실 가을 야구 그 위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데 그 중심이 사실 정혜영, 조상우란 말이죠. 근데 그리고 데려온 김범수마저. 네. 이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부터 계속 반복됐던 문제들이 또 지금 첫 경기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 당연히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모 감독은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도 마무리 있는 정혜영 선수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계속 좀 고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정혜영 선수가 계속 좀 마무리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엔 좀 앞쪽에서 조금 더 받쳐줘야 되는 선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조성호 선수도 흔들리고 김범 선수도 첫 경기 내용만 보면은 조금 기대 이하였고 성영탁 선수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기아가 첫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좀 많이 드러냈던 경기였지 않나. 예. 아니 뭐 이제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김범수 사용법 모르고 쓰는 것 같다고 뭐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글을 올려 이제 자조 섞인 글을 올려놨던데 이 세 선수의 구위는 어떠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혜영 마무리를 바꾸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조상우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조상우 선수 구위도
안 올라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다음 뭐 전상현 시범 경기보다는 괜찮았습니다. 네. 개막전 때 봤을 때. 근데 전반적으로 구위형이 없어요. 김범수 선수도 그렇게 1이닝을 확실히 믿고 맡길 만한 그 구위형 피처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약하다. 불펜이. 그러니까 상대팀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투수가 올라오면 좀 압박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투수가 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개막전에서 타자들이 6점을 뽑았다는 거 저는 좀 그래도 많이 뽑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경기 중반에 화이트 선수가 좀 일찍 내려갔기 때문에 승부의 추가 기아 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실제로 내일은 투구 내용이 너무 좋았다면서요. 내일 선수도 원래 SSG를 상대로 기록이 안 좋았는데 네. 6이닝 무실점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SSG나 기아나 뭐 두 팀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날의 내일은 뭐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뭐 내일 선수의 투구는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6점차 리드를 못 지켰으니까. 왜냐면은 이 7회 초가 끝난 시점 6점 차에서 그 당시에 기아 승리 확률이 94%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못 지킨 거니까 사실 지금 기아 입장에 뼈 아팠고 사실 어제 경기도 그런 네. 면에서는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선발이 1위 선수였고 그 뒤에 이제 황동화 선수를 붙이는 1+1 작전을 좀 기아가 꺼낸 건데 이일위 선수가 2이닝 만에 내려가면서 뭔가 좀 꼬였고 여기에 이제 뒤에 올라온 황동화 선수도 홈런 막 3방 맞고 막 이러니까 기아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린 거니까 경기 초반에 SSG가 10점 이렇게 뽑아버리니까 4회까지 10대2인가 그랬을 거예요 스코어가. 그러니까 이래 버리니까 경기 중후반에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 돼서 기아는 좀 마운드에 대한 고민을 좀 크게 안고 좀 시즌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창원입니다. 두산과 LG의 대결. 개막전 대진 5개 중에 딱 2경기만 1승 1패였습니다. 두산과 NC. 첫날 경기는 NC가 6대0 구창모가 선발승 거뒀고요. 그리고 이튿날 경기는 9대6으로 두산이 역전승이었죠. 네. 역전승 막판에 가져갔습니다. 뒤집었죠. 네. 예. 이게 첫 번째 경기 좀 의외였습니다. 사실 플렉센도 좋았어요. 네. 플렉센하고 구창모 이제 그 투수전 양상이었는데, 근데 플렉센이 이제 그 투수 그 실책, 그러니까 2루에 악송구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좀 흔들리면서 실점을 한 게 컸는데, 구창모는 역시 건강한 구창모는 역시 건강한 구창모. 네. 못 쳐요 타자들이. 예, 되게 까다롭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사실 2차전도 테일러가 잘 던졌거든요. NC의 커티스 테일러가. 곽빈이 이제 홈런 맞으면서 조금 뭐 부진했는데 사실 그 두산이 홈런 3방으로 뒤집었잖아요. 홈런 나오기 전까지는 두산 타격도 삼성 타격처럼 안 좋았어요. 페이스가. 근데 홈런 3방으로 뒤집었습니다. 네. 딱 이게 답답했던 게 딱 터지니까 이제 경기 후반에 좀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네. 모습이었고 사실 두산 팬분들 입장에서 좀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 첫날 카메론 선수가 햄스트링 쪽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면서 교체가 돼서 이거 좀 큰일 난 거 아니냐 네. 좀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어제 교체 출전을 했고 또 중요한 투런 홈런을 치면서 또 팀 승리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카메론 선수 스윙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걸 그렇게 잡아채서 그 빠른 속도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 선수 보면 좀 뭔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고 어제 경기에 또 김민석 선수가 또 막판에 3런 홈런을 치면서 또 팀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좀 두산이 좀 해준다면 또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즌입니다. 자, 이렇게 1승 1패인데 사실 근데 그 기대치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은 두산의 2패인 것 같아요. 플렉센의 곽빈? 곽빈 선수가 부진했다는 거. 그러니까 기대를 걸 그 포인트에서 역할을 못 해줬다는 게 앞으로의 좀 기세에서 좀 꺾이지 않았나. 오히려 반대로 NC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구창모가 정말 제대로 활약을 보여줬고 2차전 역시도 괜찮은데?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갖게 했는데 두산 팬들은 조금 실망한 2연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1승 1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2연패가 됐으면은 충분히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경기를 뒤집었고 그리고 김태견 선수가 막판에 좀 멀티 이닝을 소화했는데도 그 좀 굉장히 좀 건재함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좀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선발은 뭐 양 팀 다 수준급이었어요. 뭐 비록 이제 두산 선발 2명이 다 뭐 결과는 부진했지만 네. 공은 좋았습니다.
공은 좋았고. 곽빈도 괜찮았어요. 네, 광빈 좋았어요. 실점이 많았지만. 네, 그렇죠. 홈런을 맞긴 했는데 네. 제일 구위가 좋아요. 선발 중에서. 초반에 쉽게 157, 158 이렇게 지키더라고요. 예. 가장 좋고 사실 저는 김태균 되게 좋게 봤어요. 올 시즌 그러니까 개막 2연전만 놓고 봤을 때 올 시즌 마무리 중에서는 김태균이 최고 같다. 네. 리그 통. 제일 좋아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전 경기를 다 보지 않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경기들은 숫자로 보거든요. 네. 그럼 숫자로 보면은 별로였거든요, 곽빈이. 기록으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 기록으로 있으니까. 보면은 네. 곽빈이 이렇게 해서 어떡하지? 약간 이 생각만 했었거든요. 네. 이래서 네. 야알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야알목과 함께하는 샘플 방송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내놓지